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은 한 모자의 기적 같은 재회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극적인 순간들이 펼쳐지는데요.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장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의 한 장례식장, 11월 초순에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최서연 씨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은 슬픔 속에서도 묵묵히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불과 일주일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서연 씨는 아직도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 친척들, 오랜 친구들. 그렇게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로 한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양복 차림의 그 남성은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KH그룹 강민준 회장님이십니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KH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건설 및 부동산 개발 회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대기업의 회장이 왜 이곳에 왔을까요? 서연 씨도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조용히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작년에 부산 해운대 프로젝트 건으로 고인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비록 몇 번 뵙지는 못했지만 진심으로 좋은 분이셨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민준 회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왼쪽 귀 뒤쪽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의 눈이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3개의 작은 점. 검은 점이 아니라 작은 점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마치 별자리처럼 정확하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그 점들을 본 순간 서연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서연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가족과 함께 떠났던 동남아 여행에서 당시 6살이었던 아들 민준이가 실종되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방콕의 한 시장에서 단 몇 분 동안 한눈을 판 사이에 아들은 사라졌고 그 후로 15년간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과 한국대사관, 실종 아동 찾기 단체들까지 총동원했지만 아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모습은 낯선 남성의 손을 잡고 사라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왼쪽 귀 뒤에 그 삼각형 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점으로 의사 선생님도 매우 드문 경우라고 했었습니다. 3개의 점이 정확히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서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는 순간 강민준 회장은 이미 다른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회장님의 본명이 어떻게 되시는지. 강민준 회장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명 말씀이십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강민준입니다만. 그럼 어린 시절은 어디서 보내셨나요? 죄송합니다만 왜 그런 것을 여쭤보시는지. 강민준 회장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낯선 질문을 받는 상황이 불편한 듯 했습니다. 서연 씨는 자신이 너무 급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실례를 했네요. 다만 혹시 명함을 하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중에 연락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연 씨는 그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떨리는 가슴을 억눌렀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사진을 꺼내 들고 또 보고 또 보았습니다. 강민준 회장의 얼굴과 어린 민준이의 얼굴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눈매, 코, 입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특징들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점이었습니다. 왼쪽 귀 뒤에 삼각형 점. 그것은 절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특징. 이것이 정말 우연일 수 있을까요? 서현 씨의 가슴 속에서 15년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슬픔에 지친 어머니의 착각일까요? 다음 날 아침 서현 씨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설령 그것이 착각이라 하더라도 이 의문을 풀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년 만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순간을 믿으시겠습니까? 서현 씨의 직감은 과연 맞는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놀라운 전개가 펼쳐집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현 씨는 그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일까? 명함을 손에 쥐고 수십 번도 넘게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서현 씨는 부산에서 서울 N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KH그룹 본사, 그곳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서현 씨는 낡은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전 아들의 사진들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야구 글러브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 글러브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제가 커서 프로야구 선수 되면 이걸로 사인 받을 거예요. 6살 민준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 글러브에는 민준이가 서툰 글씨로 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될 날이 올 줄은. KH그룹 본사는 테헤란로에 위치한 3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관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현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강민준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은 되어 계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뵈봐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는 예약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하십니다. 비서실을 통해 일정을 잡으셔야.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고 이것은 정말 급한 일입니다. 서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이 내려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로비의 소란을 듣고 내려온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서현 씨는 상황을 설명했고 비서실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놀랍게도 강민준 회장이 직접 만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아마도 장례식장에서 만난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28층 회장실. 넓은 공간에 현대적인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아 서현 씨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현 씨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민준 회장은 사진을 받아 들었습니다. 6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제 아들입니다. 15년 전에 실종되었어요. 서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은 강민준. 회장님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강민준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왼쪽 귀 뒤에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3개의 점이요. 회장님께서도 장례식장에서 고개를 숙이실 때 제가 봤습니다. 똑같은 점을. 그것이 제가 부인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도 되는 겁니까?
강민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현 씨는 더 많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를 보세요. 눈매, 코, 입매. 회장님과 너무나 닮았어요. 그리고 서현 씨는 야구 글러브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글러브입니다. 여기 이름이 적혀 있어요. 강민준이라고. 강민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인 이해는 합니다. 남편을 잃고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까지 떠올리시면서 심적으로 힘드신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황당하다고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KH그룹 창업주의 아들로 말이죠. 제 부모님은 모두 살아계시고 저는 이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은 점 하나 비슷하다고 해서 제가 부인의 아들이라고 믿으시는 겁니까? 강민준 회장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 후로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들 말입니다. 사기꾼이라고요? 서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찾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가져오십시오. DNA 검사라도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요.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실장, 손님을 배웅해 드리세요. 회장님 제발. 서현 씨가 애원했지만 강민준 회장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로비로 내려온 서현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너무나 냉정한 반응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점, 그 이름, 그 닮은 얼굴.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어. 당신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서현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서현 씨는 15년 전의 기록들을 모두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증명서, 병원 기록, 예방접종 기록, 그리고 실종 당시의 경찰 보고서와 DNA 샘플까지. 한편 회장실로 돌아간 강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현 씨가 놓고 간 사진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6살 소년의 모습을. 그 사진 속 소년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없다는 것. 자신의 기억은 8살 이후부터만 존재했습니다. 그 이전의 기억은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강민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강민준 회장은 정말 서현 씨의 아들일까요? 그리고 그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더욱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현 씨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KH그룹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최서현 씨이십니까? 회장님께서 연락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삼성서울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병원이라고요? 무슨 일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도착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안내받은 곳은 VIP 병실이 있는 특별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강민준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절박함이 역력했습니다. 오셨군요. 강민준 회장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강민준 회장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는 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여러 개의 주사선이 연결된 작은 몸.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 준서입니다. 강민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 말기입니다.
간 이식이 필요한데. 서연 씨는 작은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약에 취해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희귀혈액형이라 기증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RH-AB형이에요. 전국에서 찾아봐도 적합한 기증자가 없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검사를 했지만 조직 적합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서연 씨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혹시 제 혈액형을 알고 계신가요? 조사했습니다. 부인도 RH-AB형입니다. 강민준 회장이 서연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인이 제 어머니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 검사라도 받아주실 수 있으신지. 서연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가 없이 해주시겠다는 건 아니시겠죠? 강민준 회장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돈이요? 서연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라면 제 손자이기도 한 거잖아요. 손자를 살리는데 무슨 대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강민준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기증으로 당신 아들이 살아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닐까요? 검사는 즉시 진행되었습니다. 혈액검사, 조직 적합성 검사, 정밀 건강검진. 모든 검사를 마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인 이준호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조직 적합성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정도로 높은 일치율은 드문데 할머니와 손자 사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강민준 회장이 물었습니다.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 일치율은 직계 가족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교수는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서연 씨 수술 의향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준서 군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서연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서연 씨의 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대수술을 받으시면 위험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강민준 회장이 물었습니다. 단순히 위험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심장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40%가 넘습니다. 최악의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술을 하겠습니다. 서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서연 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이 교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으면 저 아이는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교수님, 저는 이미 한 번 아들을 잃었습니다. 15년 전에요. 서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남편까지 잃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가족은 저 아이들 뿐입니다. 손자를 살릴 수 있는데 위험하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부인. 강민준 회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제가 부인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증거는 이미 나왔잖아요.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연 씨는 강민준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당신이 제 아들이 아니라 해도 상관없어요. 저 아이는 살아야 합니다. 강민준 회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서연 씨,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수술을 받으시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서연 씨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날 밤 강민준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낯선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목숨을 걸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기꾼이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강민준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연 씨가 놓고 간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6살 소년의 환한 미소.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진은 거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아이일까? 강민준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박 실장, 저와 최서연 씨의 DNA 검사를 비밀리에 진행해 주세요. 아무도 모르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여러분, 서연 씨의 용기 있는 결정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극적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3일 후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연 씨는 수술 전 준비를 하며 병원에 머물렀고 강민준 회장은 아들 준서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수술 하루 전날 밤 강민준 회장은 비서실장으로부터 봉투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봉투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모자 관계 확률 99.99%.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믿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KH그룹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부산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6살에 실종된 강민준이었다는 것. 강민준은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은 누구일까요? 왜 자신의 기억은 8살 이후부터만 존재하는 걸까요? 그날 밤 강민준은 양부모님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강철호 회장과 김영희 여사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니? 이 밤중에. 아버지, 어머니.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게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말 두 분의 아들입니까? 강철호 회장과 김영희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앉아라, 민준아. 강철호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김영희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는 우리의 친아들이 아니다. 강철호 회장이 고백했습니다. 15년 전 태국 방콕에서 너를 만났다. 길거리를 헤매는 6살짜리 아이였지. 한국말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다가갔는데 너는 부모님을 찾고 있었어. 하지만 김영희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그때 이미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 이름도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 다만 민준이라는 이름만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어. 우리는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고 경찰과 협력해서 내 부모님을 찾으려고 노력했단다. 강철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너를 우리 아들로 키우기로 결심했지. 저희는 당시 아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 김영희 여사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지. 그래서 너를 만난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단다. 미안하다, 민준아. 진실을 숨긴 채 너를 키웠어. 강민준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이 왜 8살 이전의 기억이 없는지, 왜 서연 씨와 조직 적합성이 그렇게 높았는지, 왜 DNA 검사에서 모자 관계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그럼 제 진짜 이름은
윤태준이 아니라 강민준이었던 거군요. 그랬던 것 같구나. 강철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한 거였어. 그리고 저를 찾고 있던 최서연 씨가 제 진짜 어머니시고요. 그런 것 같다. 김영희 여사가 강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하지만 우리는 정말 너를 사랑했단다. 15년 동안 한시도 너를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강민준은 양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두 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분은 제 부모님이세요. 고맙다, 아들아. 강철호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양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 그리고 생모인 서연 씨에 대한 미안함과 혼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준은 병실에서 준비 중인 서연 씨를 찾아갔습니다. 서연 씨는 수술복을 입고 있었고 의료진들이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서연 씨. 아니, 어머니.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연 씨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9.99% 확률로 모자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부모님께 진실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의 아들 강민준이 맞습니다. 서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아, 정말 내 민준이가 맞구나. 죄송합니다. 강민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의심하고 사기꾼 취급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아들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민준아. 서연 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거야. 15년 동안 너를 찾지 못했던 것은 엄마의 잘못이야. 이제라도 찾게 되어 너무 기쁘단다. 하지만 어머니, 수술은 너무 위험합니다. 강민준이 애원했습니다.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또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민준아, 준서는 내 아들이자 내 손자야.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란다. 서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살아날 거야. 15년 만에 너를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쉽게 떠날 수는 없지. 어머니, 약속해라, 민준아.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준서를 잘 키워주겠다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실 겁니다. 강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서연 씨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15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도 사랑합니다, 어머니.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강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단 하루도 함께 지내보지 못한 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서연 씨는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을까요? 이 위험한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긴장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수술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준호 교수를 포함한 최고의 의료진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 개의 수술실이 동시에 가동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서연 씨의 간 일부를 적출하는 수술이, 다른 한쪽에서는 준서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최서연 씨, 마취 들어갑니다. 마취과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서연 씨의 의식이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아들 민준이의 어린 시절 미소였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강민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양부모님도 함께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 중입니다.
수술실 앞 전광판에 계속 같은 문구만 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신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4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준서 군 보호자 분이시죠? 네, 무슨 일입니까? 강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준서 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식된 간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강민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네, 하지만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증자이신 최서연 씨께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떤 합병증입니까?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 중 심근경색이 발생했고 지금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그게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간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 강민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금 찾은 어머니인데. 이럴 수 없어. 김영희 여사가 강민준을 안았습니다. 민준아, 진정해라. 의료진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어머니를 믿었다면,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위험한 수술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시간째, 6시간째. 수술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수술 시작한 지 8시간이 지났습니다. 강민주는 지쳐서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준호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교수님. 강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최서연 씨는 괜찮습니까? 이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강민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위중합니다. 이 교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 중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을 3차례나 시행했습니다. 현재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럼 살 수 있습니까?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대 50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환자분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강민주는 비틀거렸습니다. 강철호 회장이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준서는 어떻습니까? 김영희 여사가 물었습니다. 준서 군은 다행히 수술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고 현재 상태도 안정적입니다. 몇 주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하지만 완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아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어머니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강민주는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기계에 연결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인공호흡기가 대신 숨을 쉬어주고 심전도 모니터가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강민주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흐느꼈습니다. 15년 만에 찾았는데, 하루도 제대로 함께 있지 못했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날 밤 강민주는 중환자실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속해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양부모님도 함께 밤을 지샜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합니다. 제세동기 준비. 강민주는 유리창에 얼굴을 붙이고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제세동기로 충격을 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발.
강민주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전도 모니터가 다시 규칙적인 리듬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실세동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강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6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주는 피곤했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보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 회복실에서 준서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강민주는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아빠. 준서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준서야, 괜찮니? 강민주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 살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넌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그분은, 제게 간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강민주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 할머니시란다. 아빠의 진짜 어머니. 할머니요?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시단다. 조금만 기다리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빨리 나으세요. 제가 할머니를 꼭 뵙고 싶어요. 오후 2시 중환자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주는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도 규칙적입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강민준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네, 환자분의 생명력이 대단하십니다.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신다면 조만간 의식을 회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주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과연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15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다음 장면에서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여전히 중환자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면도도 하지 않아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환자분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강민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아직 완전히 의식이 명료한 것은 아니지만 눈을 뜨시고 주변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잠깐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강민주는 서둘러 손을 소독하고 가운을 입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서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서연 씨의 눈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인공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스스로 숨을 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의 눈이 천천히 강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초점이 맞춰지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서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서는 괜찮니? 서연 씨가 힘겹게 입 모양으로 물었습니다. 인공호흡기 때문에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강민주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준서는 완전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서연 씨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움직였습니다. 다행이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어머니를 믿었어야 했는데 사기꾼이라고 의심하고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위험한 수술까지. 서연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길은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내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까. 서연 씨가 입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강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연 씨의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엄마 손을 놓지 않았어야 했는데. 서연 씨는 약한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민준이를 다독이던 것처럼. 의사가 들어와 서연 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회복이 매우 빠릅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여전히 약했지만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강민주는 매일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사 일을 모두 부회장에게 맡기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보상하듯이. 민준아. 서연 씨가 병상에 앉아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무 미안하구나. 엄마가 방콕에서 단 몇 분만 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면. 어머니 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를 데려간 사람들의 잘못이죠. 그래도 엄마로서 너무 자책이 됐단다. 15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너를 찾아다니며 수많은 곳을 헤맸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동남아 전역을 돌아다녔어. 저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강민준이 서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양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방콕 길거리를 헤매다가 양부모님을 만났다고요. 그리고 그때 이미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고. 기억을 잃었다고? 서연 씨가 놀랐습니다. 네, 저는 8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그때 충격으로 기억상실증이 온 것 같아요. 서연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어머니. 강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에 탄 준서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준서는 수술 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고 오늘 처음으로 서연 씨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서연 씨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손자. 준서는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와 서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제 생명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아니야, 준서야. 서연 씨가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란다. 우리 손자가 이렇게 건강해져서 할머니가 더 고마워. 준서는 서연 씨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좋아요. 엄마 냄새 같아요. 강민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자신 그리고 아들. 3대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 씨가 충분히 회복되었을 때 강민주는 양부모님을 모시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강철호 회장과 김영희 여사는 서연 씨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강철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부인의 아들을 저희가 키웠습니다. 부인의 동의도 없이. 아니에요. 서연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두 분께서 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잖아요.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야 합니다. 부인. 김영희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이를 보니 알 수 있어요. 두 분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서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두 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아들에게 또 다른 부모님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서연 씨. 강철호 회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준이의 부모님으로 남아주세요. 저는 15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두 분은 15년을 함께 하셨잖아요.
민준이에게는 두 분도 소중한 부모님이십니다. 강민준은 새 부모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모와 양부모가 함께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강민준이 세 분을 모두 부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날 병실에는 15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따뜻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 씨와 준서 모두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강민준은 어머니를 모시고 부산의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살던 그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서울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떨까요?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좋은 집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너의 아버지와 함께 살던 곳이야. 그리고 너를 기다리며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아직은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구나.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자주 내려오겠습니다. 서연 씨는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서재 문 앞에 멈춰 선 서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우리 민준이를 찾았어요. 15년 만에. 서연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준도 어머니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들이 가득한 방,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 강민준은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그 사람. 아버지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서랍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맨 아래 서랍만은 잠겨 있었습니다. 이 서랍은 왜 잠겨 있을까? 서연 씨가 의아해했습니다. 당신이 서랍에 자물쇠를 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열쇠는 없으세요? 글쎄, 찾아봐야겠구나. 서연 씨와 강민준은 방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건가 봐.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서랍에 꽂았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두툼한 가죽 다이어리가 한 권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다이어리 표지에는 2010-202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인가 봐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0년 1월 1일자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민준이를 찾지 못했다. 서연이의 눈물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롭다. 반드시 우리 아들을 찾아야 한다. 서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도 15년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일기를 넘기면서 서연 씨와 강민준은 남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 고용, 해외 실종 아동 단체 접촉, 정기적인 태국 방문. 한 줄 한 줄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15일자 일기에서 강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부산 상공회의소 모임에서 KH그룹 강민준 회장을 만났다. 명함을 교환하며 악수를 하던 중 그의 왼쪽 귀 뒤에 3개의 점을 발견했다.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마치 우리 민준이의 점처럼. 같은 이름, 같은 점. 혹시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강민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인가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8월 20일. 강민준 회장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는 8살 이전의 기록이 전혀 없다. 마치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그리고 KH그룹 회장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소문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 강민준 회장이 우리 민준이일 가능성이 높다. 2024년 9월 10일 비밀리에 DNA 샘플을 채취할 방법을 찾고 있다. 강민준 회장이 참석하는 모임에 계속 참가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섣불리 접근했다가 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다. 2024년 10월 3일 드디어 기회가 왔다. 강민준 회장이 사용한 물잔을 확보했다. 내일 DNA 검사를 의뢰할 것이다. 제발 우리 아들이길. 2024년 10월 15일 결과가 나왔다. 99.99% 확률로 부자관계. 강민준 회장이 우리 민준이가 맞다. 15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찾았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다. 그는 지금 대기업 회장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고 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가야 한다. 서연 씨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아들을 찾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강민준 회장과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었다.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당연하다. 그때 그는 6살이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날 뻔했다. 우리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다니. 2024년 10월 25일 서연이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 강민준 회장 본인도 모르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밝혀도 될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다.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자. 2024년 11월 1일 해운대 개발 프로젝트 건으로 강민준 회장과 몇 차례 미팅을 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다. 이 사람이 분명 우리 아들이라고. 말투, 행동, 습관.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다. 마지막 일기는 2024년 11월 5일자였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단 이틀 전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내일 강민준 회장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이 DNA 검사 결과와 15년 전 실종 기록을 보여주고 그가 우리 아들임을 알려줄 것이다. 서연이에게도 오늘 밤 이 사실을 말하려 한다. 15년 만의 기적이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 내일이 너무 기다려진다.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7일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민준은 다이어리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다가오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강민준은 흐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가 아버지를 찾아갔어야 했는데. 서연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15년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드디어 아들을 찾았지만 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당신. 서연 씨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장례식에 강민준 회장을 초대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다시 이어준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이 왜 장례식에 강민준 회장을 초대 명단에 넣었는지. 그것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아들과 아내를 이어주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들이 만날 기회라도 만들어 주려 했던 것입니다. 고마워요, 당신. 서연 씨가 사진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강민준도 남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날 저녁 서연 씨와 강민준은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준서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꽃을 놓고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를 찾았어요.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아준 우리 아들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아버지.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 가족이 누구인지. 아버지의 사랑 덕분입니다. 평생 아버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 준서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살았어요. 할머니와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할아버지를 평생 기억할게요. 부산 앞바다에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서연 씨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우리 가족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 여러분, 이렇게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15년이라는 시간, 죽음이라는 장벽조차 진정한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 어머니와 아들을 다시 이어주었고 그 사랑은 손자에게까지 이어져 새로운 생명을 살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공간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족의 유대는 혈연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해보세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